예, 임피던스 내용입니다. 이 임피던스는 제가 이제 그 전기 설명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이론적으로 설명 안 할까도 넘어갈까도 했는데 어쩌면 필요한 부분이라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음향학적으로 가면은 그 용어긴 용어인데 이거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방식이 좀 틀리는 것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가볍게 쓰는 용어기도 하지만 그 이거를 좀 깊게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그 내용보다 약간 다른 숨은 뜻이 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가볍게 설명을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전문적으로 설명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약간 좀 이거는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임피던스랑 저항이랑 같은 개념일 수도 있는데 약간 좀 다른 개념이기도 합니다.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그 DC에서 그 직류에서 약간 사용을 많이 하는데 사용하는 개념인데 자 저항은 뭐냐면은 이 길을 가는데 이렇게 그 평행한 길이 있어요. 근데 이런 약간 거칠어지거나 돌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길이 바를 때는 차가 쌩쌩 다닐 수가 있지만 길이 험하게 되면은 쌩쌩 못 달리는 거죠. 충격도 많이 오기도 하고 한마디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저항 불필요한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거죠. 저희도 이제 걸어갈 때 가만히 있는 거랑 물속을 걸어가게 되면은 저항이 생기다 보니까 그 열이 나게 되는 거고 어쨌든 몸에 열이 나게 되는 거고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. 이거를 단순하게 저항은 말 그대로 이렇게 생기면서 보통 이제 뭐 전구나 이렇게 가지고 빛이 발생된 그 저항으로 열이 발생되고 하면서 저항에 따라서 이제 뭐 에너지가 발생되는 거 요런 걸 저항이라고 한다면은 이 임피던스는 약간 다른 게 어떤 거냐면은 최적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저항 같은 개념이긴 한데 그 전기 회로를 만들면서 어떤 작동을 하기 위해서 그 이 정도 그 약간 저항이나 부하가 됐을 때 이 작동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원활하게 만드는 약간 도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약간 예를 들어서 아까 도로 얘기한 것처럼 자 도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? 처음에 예를 들어 8차선으로 갔다가 예를 들어 16차선으로 바꿔요. 그래가지고 차들이 약간 좀 속도를 줄이고 잘 통과한 다음에 다시 8차선으로 만들어가지고 차들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거죠. 만약에 이게 중간에 그 16차선 안 만들게 되면은 차들이 약간 좀 멈추면서 약간 차들이 약간 좀 뭐랄까 느려진 현상이 생길 수가 있죠. 어쨌건 이렇게 최적화를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최적화가 안 돼 있으면은 들어가는 거는 뭐 16개인데 이게 모이면서 뭐 4-5개로 줄면서 위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차가 막히지 않습니까? 약간 이런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죠. 이런 저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약간의 그 부담을 줄 수가 있고 약간 작동을 하긴 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이 그 범위를 넘기게 되면은 그 장비가 이 도구나 이런 것들이 작동 안 되는 개념. 요런 약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물론 이게 뭐 어쨌건 큰 의미로 누구는 이거 그냥 임피던스나 저항이나 같은 거라고 얘기하기 할 수도 있어요. 뭐 같은 거기도 해요.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른 거지만. 자, 그러면 음향 장비에서는 어떻게 쓰냐? 단순하게 이건 저항 개념이 아니라 통로인 거죠. 통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? 예를 들어서 이제 스피커랑 앰프를 약간 그 비유를 하면은 자, 이거는 이제 스피커 스펙인데요. 스피커가 이제 뭐 3웨이고 뭐 이거는 음압이 90dB고 뭐 주파수가 뭐 하는데 쭉 나오다가 임피던스 하면서 8ohm이라고 나와요. 8ohm이라고 나오면서 5mm가 저항 5mm가 저항은 맞죠. 근데 8ohm이 뭐냐면은 특히 이제 스피커들은 8ohm 아니면 4ohm으로 맞춰져 있는데 이 스피커는 8ohm에 맞춰져서 최적화를 시킨 거예요. 근데 딱 보시기는 3.5가 돼. 이건 나중에 이제 그 직렬병렬 얘기할 텐데 한마디로 어찌됐건 이거는 8옴에 최적화가 됐는데 한마디로 3.5까지 3.5 이하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 얘기인 거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8옴에 맞춰져 있다라고 한 거죠.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런 장비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 뭐지 앰프도 8옴짜리 앰프를 쓰는 게 맞는 거죠. 예. 그래야지 그게 맞는다는 얘기인 겁니다. 그래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있냐
그러니까 8옴일 때 이제 8옴일 때 배우 같은데 어쨌건 저항이 작아지니까 4옴이 되니까 출력은 2배가 되는 거죠. 그리고 2옴이 되면 4배가 되는 거죠. 아까 그 말씀드릴 때 제가 3.5 이하로 그 내리지 말라는 그거 보셨잖아요. 그게 뭐냐면은 어쨌건 이렇게 최적화를 했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스피커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장비 연결할 때 스피커 보시게 되면은 스피커가 인이 있고 수루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거는 그 장비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한 3개, 거의 2개가 기본이고 3개 이상 안 하는 게 좋아요. 3개까지 하게 되면 어쨌건 출력은 더 커지게 됩니다. 이 옴수 계산에 따라서.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장비가 견딜 수 있는 이상으로 그 임피던스가 낮아지게 되면은 장비가 무리가 되면서 장비가 터지는 거죠. 장비가 그냥 망가지는 경우. 음향에서는 이제 이해하기 왜냐면은 단순하게 음향에서는 이거를 그 저항으로 보지 말고 임피던스 가지고 최적화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어진 규칙과 규정이 있는 거예요. 이걸 안 따르게 되면 장비가 망가지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에 전 갑자기 티코밖에 안 해요. 모닝이나 이런 차에다가 화물을 실을 수가 있죠. 1톤짜리 실을 수가 있어서 힘내면 가긴 가는데 출발 가긴 가더라도 너무 무겁게 되면은 급정거나 이제 브레이크 밟았을 때 그 모닝이나 이런 차가 1톤짜리 화물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. 야 폭주해가지고 말 그대로 막 차 이제 사고 나고 막 이런 경우인 거죠. 앰프 똑같은 거예요. 가끔 가다가 막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음향을 모르는 사람들은 스피커 연결할수록 옴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출력이 커지네. 그러면 이게 계속 연결해야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앰프가 그걸 버티지 못하는 거죠. 앰프가 출력이 세건 앰프의 그 임피던스 값이 더 떨어지게 되면 폭주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앰프가 터지건 그 스피커가 터지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도 한마디로 임피던스 정리하면 뭐냐면 저항이긴 한데 어찌됐건 스피커나 앰프에 있어서 최적화를 맞춰놓은 값이다. 그래서 이런 거 장비 물론 이제 이미 세팅되어 있는 데들은 이거에 맞춰가 세팅되어 있겠지만 내가 새로 장비를 구성을 하려고 했을 때 앰프 임피던스랑 스피커 임피던스랑 맞춰서 쓰시고 거기에 권장대로 쓰지 않으면 장비가 손상되고 망가질 가능성이 크다. 그래서 엔진이 없는 곳에서 장비가 쉽게 망가지고 막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임피던스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.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. 자,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장비를 연결할 때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스피커 연결은 다 병렬 연결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. 물론 다른 스피커에 있어서 이제 전관 방송이나 이런 거는 약간 다른 전관 방송 얘기를 해요. 전관 방송 약간 틀린 게 전관 방송을 옴수 보면은 그거는 1000단위가 넘어가요. 이거 8K 8옴이 아니라 막 1.6K 옴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그게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병렬 연결에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스피커는 병렬 연결입니다. 그래서 직렬 연결 계산식이랑 병렬 연결 계산식 이 계산하는 방법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또 하나 뭐냐면은 전압이 직렬일 때는 전압이 플러스가 되는데 병렬 연결할 때는 전압은 그대로입니다. 대신 직렬 연결할 때 전류는 그대로고 병렬 연결은 플러스가 되고요. 이거 왜 말씀드렸냐면은 요거 관련돼서 예전에 시험 문제 그게 나온 적이 있어요. 직렬 연결, 병렬 연결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옴수가 틀렸을 때 각 옴에 연결되는 흐르는 전류의 값을 구하시오. 이거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이런 거 나온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요.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. 옴수 왜 직렬 연결, 병렬 연결 왜 얘기했냐면은 제가 음향을 하면서 음향을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50%는 직렬 연결, 병렬 연결 계산하면은 바로 안 나옵니다. 이게 분명히 시험을 보신 분이기도 한데 필기를 합격하신 분 데리고 이제 시기 준비를 하면서도 하면은 절반 정도는 직렬 연결, 병렬 연결 계산하는 법을 모르세요.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게요. 8옴 잠깐만요. 8옴 플러스 8옴 플러스 8옴일 때 직렬은 그냥 더하시면 되잖아요. 24가 되잖아요. 24가 되죠.
근데 병렬 같은 경우는 이게 8분의 1 플러스 8분의 1이 되지 않습니까? 물론 그분의 1이 여기 2분의 1이니까 예. 그러니까 8분의 3 뒤집어 가지고 3분의 8 2점 몇이 나오죠? 그래가지고 8ohm짜리 스피커 3개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2점대가 나오면서 그 앰프가 터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. 가끔 가다가 2ohm까지 버티는 앰프가 있기도 해요. 근데 어찌됐건 여기서 무조건 4개 연결하면 무조건 터집니다. 요거는 나중에 진짜 스피커 터트릴 스피커 있으면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어요. 요런 작업. 어찌됐건 요 계산 방식이 있는데 직렬 계산식이랑 병렬 계산식은 어찌됐건 이거 저희 5학년이었 아들 5학년이었을 때 한번 그 아들한테 문제 내가지고 몇 문제 풀어보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방법만 가르쳐 주니까 잘 풀더라고요. 5학년도 풀 수 있는 문제.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른 공식들은 잘 안 쓰는 공식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외우라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직렬과 병렬은 이 계산식은 무조건 외워두셔야 돼요.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문제가 어떻게 직병렬이 나오더라도 계산할 수 있을 만큼 되셔야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, 그렇죠? 예, 그래야지만 시험 문제 할 때 좋습니다. 그리고 특히 요거 나중에 주관식 나와버리면은 다 안 나옵니다. 옛날에 제가 무대음향 2급 시험 볼 때 요거 계산해 가지고 하는 게 그 약간 응용하는 게 약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. 당연히 이제 2급 정도면 2급 정도는 풀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죠. 네, 어쨌건 그 꼭 아셔야 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